노래하는 거 좋아해? 노래하는 거 좋아해? 노래하는 걸 좋아하면 좋아해 좀 해주라. 좀 재밌는데. 몇 살이야? 그러니까 합창반 시켜. 우리 합창반 재밌어요. 아이들 합창하면 좋잖아요. 오늘은 지장 제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왔더니 지장 제일이네. 어떤 사람은 지장 제일이라 온 사람도 있고요. 저도 세월이 가다 보니 오늘 지장 제일이네. 좀 이렇게 지장 제일하면 조상님을 생각하는 날이죠. 조상님을 위해서 기도를 좀 해드리고, 우리가 이제 누군가를 생각한다. 내가 아들을 생각해, 배우자를 생각해,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생각해. 생각한다는 건 아낀다는 거잖아요. 관심 있고 사랑한다는 거잖아. 그럴 때 이제 그러면 관심 있고 생각한다라는, 거기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하길 바란다는 거잖아.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행복하길 바란다라는 바람에서 끝날 게 아니고 좀 적극적으로 뭘 하는 게 좋은데, 가장 좋은 게 기도를 해주는 거죠. 아들을 생각해? 그럼 생각하면 기도를 해줘야지. 부모님을 생각해? 부모님을 생각하면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배우자를 생각해? 그럼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 내가 중요해? 그럼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그게 좀 더 적극적인 게 아닌가? 더 적극적인 거는 돈을 주는 거야. 아들을 생각해? 그럼 아들에게 돈을 줘. 배우자를 생각해? 배우자에게 돈을 줘. 조상님을 생각해? 조상님에게 돈을 줘.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조상님을 생각하는 것은 참 우리 불교가 가지고 있는 좋은 장점이에요. 설사 이렇게 조상님께 기도드려서 좋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닐지라도, 조상님께 공을 들이면 공을 들인 만큼 좋은 일이 생기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미 돌아가신 또 이렇게 조상님들, 할머니, 할아버지, 증조부모, 고조부모 이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는 거는, 난 이런 건 안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이제는 거의 불교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뜻도 속세에서는 제사를 차리는데 그 뜻을 새기면서 하지 않잖아요. 그 뜻을 새기는 건 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안타까운 거지만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조상님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일단 조상님이 잘 되려면 내가 일단은 떳떳하고, 내가 일단은 지혜롭고, 내가 잘 살면 조상님도 같이 좋아지기 마련이에요. 내가 어렵고 힘들잖아? 그럼 조상님도 어렵고 힘든 상태에 있겠구나. 내가 어렵고 힘들면 자식들도 어렵고 힘들기가 쉽거든요. 그럴 생각을 하면 내가 떳떳하게 잘 살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자신 있게 잘 살면 조상님들도 되는구나. 내가 공부를 하면, 내가 수행을 해, 마음을 열심히 닦아서 대도인은 못 될지라도 보살도를 열심히 닦아서 수행을 하면 우리 조상님들도 수행을 하는구나. 이 세상 살아가는데 마음을 닦으려면 세상의 흐름도 알아야 돼요. 2020년은 도대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길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제가 이제 트렌드 코리아라는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페르소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이제 라스트 핏 이코노미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페어 플레이어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공정성에 관한 거예요. 공정하다. 이제 평등하다고 비슷한 의미가 있지만 약간 다르죠. 남녀가 평등해. 평등함을 잘 이제 우려내면 공정해야지 평등하는 거니까요. 공정하게, 어떤 것이 공정한 걸까? 또 이 시대는 왜 공정이 화두인가? 2020년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점점 이제 사람들이 이 공정한 것에 더 관심을 갖고 올바른 것을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직장에서는 뭐 이렇게
그 팀장이든 아니면 부장이든 관계없이 내가 기여한 것, 또 내가 기여하고 인정받고 기여한 만큼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죠. 옛날에는 이제 내가 열심히 해도 내가 인정받기보다는 부장님이 인정받는 게 많았잖아. 근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인정을 받아야지 부장님 왜 인정을 받아? 이제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또 그리고 이 자기 직장에서 따지는 게 예전에는 내 연봉, 바로 직속 상관의 연봉을 따지는데 요즘 사람들은 조금 달라서 우리 회사의 상무님 월급은 얼만큼이요? 상무까지 올라가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는 이제 그 호봉의 직급 체계가 월급의 호시의 연봉의 체계가 정당한가 공정한 거를 이제 자꾸 따지고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서울대 입구역에서 보면 이제 셔틀 버스를 타고 안으로 들어가는데 좀 특이한 현상이 있는데 학생들이 이제 쭉 주로 서울대 학생들이겠죠. 쭉 줄을 서면 한 줄로 선대요. 기사가 이제 얘기를 해요. 뒷문으로 타도 돼요 라고 하면 아무도 뒷문으로 안 탄대. 그냥 한 줄로 서서 맨 앞으로 탄다라는 거죠. 도대체 무슨 현상이지? 뒷문으로 타면 먼저 달려가가지고 저 뒤에 좋은 자리 내가 앉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학생들은 그런 게 싫대. 공정하지 않게 뭔가 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싫고 내가 그걸 하는 것도 싫고 그걸 보는 것도 싫고, 그러니까 이제 이 학생들은 그냥 한 줄이 길게 한 줄로 서더라도 그냥 한 줄로 서겠다라는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새치기를 정말 극도로 혐오한다. 이제 우리 그 황교사는 별로 사람이 잘 안 싸우거든요. 근데 한 번씩 이렇게 큰 소리 나는데요. 며칠 전에도 큰 소리 나서 법당 안에도 시끄럽고 여기까지 다 들리니까 그랬는데, 그 이유가 저 밖에 자주 싸워. 자주 싸우는 이유 1위가 새치기예요. 아니 사실 온 사람은 새치기 하려고 온 건 아닌데 와서 보니까 내가 여기 서서 먹어도 될 것 같아라는 이런 분위기거든. 저 휴게실이 있어가지고 따로 의자 앉고 막 이러니까 분위기가 좀 사실은 늦게 온 사람도 약간 이제 벙찌는 거지. 나는 그러려고 새치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도 먹어도 될 것 같으니까 했는데 얼마나 고함치고 싸우는지,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안 오는 사람도 몇 명 있을 거야 아마. 근데 이렇게 새치기는 요즘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 든 분들도 저렇게까지 싫어. 사실 그냥 먼저 먹으면 또 어떻고 하면 어떨까. 그건 내 마음이고. 저야 뭐 이렇게 일부러라도 늦게 가서 먹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요. 근데 그렇게 된 데는 이제 사회적 현상도 좀 있고 그랬죠. 올해나 작년 이런 때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순위 조작 논란 이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유명 여고에서 시험지 유출 논란도 지금도 재판 중이고 하던데 이 논란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교수 자녀들의 이제 논문 특혜 논란, 이것들도 역시 이제 올해 있었고, 또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그때 이제 여자 하키 선수 뽑는데 그때도 좀 논란이 좀 있었어요. 사회적으로 그런 논란들이 계속 있는데 모두 다 이제 공정한가? 공정하지 않은가? 아이는 공정하지 않아도 돼. 아이는 누워 자도 돼. 법당에서 뛰어다녀도 괜찮아요. 우리는 아이들이 충분히 그렇게 마음대로 눕고 뛰어다니도록 할 수 있는 아량을 가지고 있죠? 그 봐요. 마음대로 놀아도 된다고. 듣기 싫다잖아, 스님 말이. 재미가 없다잖아. 그런 이제 그런 것이 사건이 한 번씩 터질 때마다 사회적 공정성은 더 높아지고 하는 것 같아요. MIT의 이제 리처드 라슨이라는 교수는 이렇게 말을 해요. 공정함은 사회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인 동시에 인간의 본능인 것 같다라고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공정한 나라인가? 치안으로 보면 어떤 조사에서는 우리나라가 1위, 우리나라가 5위 뭐 이렇게 하는데요. 사회가 안정성에 대한 여러 가지 지수가 있어요. 인구 문제도 있고, 이제 소득 격차의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그래도 순위 안에 항상 들어요. 아시아에서는 단연 이제 2위고요. 아시아에서 단연 1위가 안 되는 이유는 뭘까? 아시아에서 1위는 어딜까요? 아주 가장 안전한 나라 어딜까? 싱가포르죠, 싱가포르. 일본도 우리가 앞질러요. 우리가 대체로 거의 모든 조사에서 일본보다 조금 앞서요, 우리나라. 그만큼 안전하고 치안이 좋은 나라. 근데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안전한 나라로 되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남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전쟁 중인 국가잖아요. 아직 전쟁 종료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나라의 순위 안에 든다. 라는 것은 그냥 세계 1위죠. 1위라 할 수 있어. 치안은 1위라 할 수가 있죠. 다만 이제 남과 북이 서로 대치하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이 공정함이라는 것이 사회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고 또 본능적인 이런 것이 우리가 공정함을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아까 말한 서울대 같은 이런 데 아니더라도 패스트푸드 이런 데서 실험을 해봤대요. 줄을 세 줄, 네 줄, 한 줄 있고 두 줄 있고 세 줄, 네 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빨리빨리 이렇게 가서 음식을 타거나 뭐 표를 받거나 하면 쉽고 더 좋잖아. 근데 그걸 선호하냐 한 줄로 해서 쭉 좀 늦더라도 한 줄로 하는 것을 더 선호하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효율적인 것보다 내가 조금 시간 손해봐도 돼. 나는 공정한 게 더 좋아. 줄을 우르르 서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하는 것보다 한 줄로 하는 게 더 좋아.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로 저는 그렇게 안 하죠. 한 줄로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이걸 읽고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겠구나. 시간보다도 공정함이 내가 좀 손해 보더라도 공정함을 더 좋아하는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정하지 못한 것은 납득하지 못하는 그런 내가 볼 때는 고지식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사람이 많아요. 또 공정성의 원칙을 몇 가지 뽑는데요. 기능 중심의 이제 수평적 관계 첫 번째 원칙으로 삼아요. 상무가 직장의 좌우에 상무나 뭐 이사나 이런 사람이 직속 상관보다 더 편하대. 옛날에는 이제 사장님, 뭐 상무님, 뭐 이사님 하면 다 90도 딱딱 절을 하고 다 우대 딱 해주고 했는데요. 지금은 임원 무서운 줄 모른대 젊은이들이. 굽실거릴 이유가 없다 이제. 그리고 나이나 서열에서 위계적 관계 이런 거보다 능력 기반의 수평적 관계를 더 선호한다고 그래요. 어리더라도 꼭 유능한 사람이면 꼭 필요한 인재면 우대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고요. 상사라 하더라도 업무 지시를 하면 업무 지시를 좀 세게 하고 이렇게 하면 곤란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 게 요즘 이제 밀레니얼 세대라 할 수 있겠죠. 막내라는 이유로 주어졌던 업무 같은 게 있잖아. 커피 빼와 뭘 해와 뭐 해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요즘에는 이제 그런 분위기도 많이 사라지고 그런 각자 것은 각자가 알아서 하는 그런 분위기가 된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기업 내에서 호칭도 파괴해서 옛날에는 이제 뭐 대리 과장, 뭐 차장, 뭐 부장, 뭐 이렇게 사장 이런 식으로 막 했었잖아요. 지금은 그냥 팀장 뭐 아니면 이게 이 사람이 무슨 계급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호칭을 없애고 무슨 님을 한다든지 아니면
호칭을 뭐 프로, 무슨 프로, 김프로, 이프로, 프로 또는 이제 플래너라는 이런 식으로 못 알아듣게 이 사람의 직급이 뭔지 모르게 이렇게 호칭을 하고 그런다라고 그러죠. 어떤 이제 몇몇 스타트업 그런 기업들에서는 반말로 아예 그런데 대부분 이제 한 30대나 40대 비슷한 사람들이겠지. 존댓말을 안 하고 그냥 반말로 해버리는데 나이랑 관계없이. 그리고 이제 공간 구성도 옛날에는 가장 좋은 자리, 그 부장님 뭐 아니면 뭐 이사님 가장 좋은 자리, 뷰가 좋은 창가 이런 그 회사 임원들이나 누가 쓰고 그러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도 이제 차별, 문 앞에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제일 어린 사람, 금방 들어온 사람. 옛날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것조차도 사라지고 있다라고 그러죠. 자율자석제를 하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직장에 내 책상이 따로 없는 거야. 그냥 앉고 싶은데 앉아가지고 근무를 보는 그런 직장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 앉고 싶은데 앉잖아. 보면. 그러고 이제 가구도 옛날에는 이제 사장님, 임원님 가구 엄청 좋고 뭐 이렇게 소파도 최고급 이랬는데 지금은 임원이나 이제 이렇게 금방 들어온 사원이나 가구도 똑같은 가구 쓰도록 한다라고 그래요. 사실 절에서도 이제 이런 보이지 않는 위기 같은 게 있어요. 절에서는 주로 내 나이 가지고 많이 그런데요. 그러면 이게 꼰대가 되는 거예요. 나이 가지고 좀 내가 뭐하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호칭을 절에 따로 뭐 이렇게 쓰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절의 위계라는 게 사실 없어요. 사실 위계를 버려야 될 거는 우리 스님들이 빨리 버려. 우리 스님들이 빨리 위계를 버려가지고 신도하고 스님하고 이 차별지지 않고 스님들이 신도들을 더 우대를 해주고 더 잘해주고 친절하게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마치 저 스님이 야 엄청 친절하네, 엄청 이렇게 하네 이렇게 이런 이제 그 말을 듣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 불교 내 신도들은 별 차별이 없어도 스님들은 스님들끼리 차별이 좌차가 엄청 해가지고 먼저 출가하면 저 위에 앉고요. 늦게 출가하면 이렇게 하고 큰 스님 하면 뭐 이렇게 우리가 열심히 시봉을 막 그렇게 해야 되는 거요. 꾸벅꾸벅 맨날 이렇게 해야 돼. 은사님한테 맨날 또 삼배도 막 해야 되고 뭐 이렇게 위기질서가 우리 승가사회가 너무 아주 강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스님들이 굉장히 경직돼 있어요. 위계질서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그러니 이제 그런 사회니까 신도들한테 하는 것이 이렇게 사실 신도하고 스님은 위아래가 아니잖아요. 같은 동등하잖아. 우리는 부처님 말씀을 전해주고 여러분들은 스님들한테 부처님 말씀을 잘 듣고 옛날 같으면 스승과 제자지만 지금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 그냥 상호 존중이죠. 나도 스님도 여러분을 존중하고 여러분들도 스님을 존중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 스님들은 오랫동안 그렇게 그런 사회에 있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이제 신도분들은 다 이제 이렇게 내가 명령을 해야 될 것처럼 또 그리고 여러분들은 또 내 말을 다 들어야 될 것처럼 내 말 안 들으면 저 싸가지 없는 신도 봤나? 저 예의 없는 신도 봤나? 절에 얼마나 다녔는데 아직도 저러고 있나? 이러면서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실제 입으로 막 이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혼내기도 해. 썩 나가지 못할까?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혼내. 어, 그 우리 사찰 신도들 사이에서도 그런 게 많이 이제 사라져야 되겠죠. 특히 우리 황룡사 같이 이렇게 다양한 계층 또 처음 오는 사람도 많은 이런 곳은 어, 그냥 무조건 나이 많은 사람도 어린 사람을 존중하고 어린 사람도 나이 많은 사람 존중하고 나이라는 얘기를 절대 하지 말고 언니 동생 편해서 좋긴 하지만 그 언니라는 이유로 또 젊다는 이유로 횡포나 언어 폭력을 해서는 안 되겠죠. 자기도 모르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 건 아닌데 옆에서 이렇게 보면 기분 나쁘게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정성의 원칙은 이제 성 역할 차별이에요.
대한 거예요. 성 역할이 이제 요즘에는 세대 갈등보다 남녀 갈등이 오히려 심화된, 특히 이번 올해하고 작년은 남녀 갈등이 굉장히 심했어요. 미투 운동 이러면서 여성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성적 차별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막 한참 논란이 많았죠. 그러면서 이제 역차별, 남성들이 이렇게 차별을 받았다라는 역차별 논란이 또 많았어.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우리가 이렇게 당했다. 여성은 여성들끼리 우리가 이렇게 당했다. 뭐 이런 문화가 굉장히 있었는데요. 점점 이제 다행스러운 점은 점점 이것은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해서 차이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은 많이 진일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제 남녀가 같이 사는 것도 가사노동도 반반으로 하고요. 또 자녀 양육도 엄마들을 어린이집이나 이제 초등학생 이렇게 물어보면 아이 상담을 이렇게 하면 그 교사나 누가 이렇게 학원 선생이나 이렇게 뭘 하면 물어보면 엄마가 거의 많은 분들이 집에 가서 아빠랑 얘기해보고 올게요. 그렇게 대답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양육도 이제 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가구도 싱크대를 맞추는데 요즘에는 남자 키에 맞게 싱크대를 맞추는 데가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요즘에는 남자들이 설거지를 많이 한다라고 그런 얘기만 들었지 싱크대 높이까지 아예 싱크대 높이까지 남자용으로 딱 사실 그래야죠. 이렇게 낮으면 여자용으로 너무 낮으면 허리가 아프잖아. 그러니 남자가 주로 싱크대를 사용하면 남자 높이대로 해야 되는 게 되게 현명한 여성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딸이 있으면 꼭 이렇게 시키세요. 아들 있는 사람은 절대 그런 말 하지 말고 딸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시키. 자 그렇게 그 심지어는 이제 미국 아마존에서는 힘쓰는 건 다 이제 남자가 하는 거잖아요. 물류라는 게 아마존이 보통 이렇게 그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이잖아. 아마존에 이렇게 물류 창고가 엄청 큰데 주로 이제 그런 건 남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여성들의 동의하에서 여성들도 그런 택배 물류 이런 것들을 옮기는 것을 한다네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여자라고 아야야 이런 게 아니고 여자도 할 사람은 힘쓰는 사람은 힘쓰고 사실 여성 중에 한 4, 50%는 이제 정말 이제 허약해서 이러는 거고요. 여성분 중에 2, 30%는 힘을 써야지 막 내가 살아가는 것 같고 그런 여성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여성하면 이제 연약한 존재, 보호받아야 할 존재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모든 여성이 그런 게 아니에요. 여성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남성 이상의 이 역할을 해야지 자기가 쥐고 흔들어야지 사는 것 같은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계약과 매뉴얼을 중시하는 사회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9시가 아직 안 됐으면 엘리베이터를 탁 탔는데 자기 바로 직속 상관이라도 인사 안 하고 딱 이어폰 딱 끼고 이렇게 폰 보고 이렇게 딱 있고 9시에 딱 넘으면 그때 내가 그 계약을 했는데 근로 시간이 9시부터 5시다. 그 이외에는 당신은 상사도 아니고 뭣도 아니다. 그냥 아저씨지. 그런 인사도 안 한다. 그죠? 그렇게 계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그런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요즘에는 이어폰을 끼고 젊은이들이 이어폰을 끼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날 건드리지 말라는 거거든요. 건드리지 마. 나는 지금 이거 하고 있어. 그러니 이해를 해주고 그래야죠. 지금 뭐 이렇게 그 여러분들 세대하고 지금 젊은 세대는 이렇게 차이가 참 많이 나고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혹 그렇게 한다고 너희들 싸가지 없어 이러면서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젊은 세대들은 이런 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생활하는구나라는 거 이해해 주라는 거예요. 또 평가 시스템이 평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옛날에는 지금 대학에 이렇게 가면 과제가 팀 과제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요즘 대학생들이 그 팀플 없는 팀플 없는 그런 과제 좀 추천해 주세요 이런 말을 많이 한대. 그러니까
어, 그 팀끼리 팀을 이뤄 가지고 하지 않는 그런 과제를 하는, 그러니까 개인 과제를 주는 그런 교수님이 좋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무임승차하는 사람이 있어. 대여섯 명이 같이 이렇게 그 팀 과제를 하면 그 중에 한두 명은 꼭 대충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나머지는 세 명, 네 명 정말 열심히 하고 한두 명은 그냥 대충 대충 해가지고 이제 그게 꼴 보기 싫다라는 거죠. 이제 공정성에 대한 그런 것이 어, 지금 올해도 다시 논란이 된 게 수능보다는 학력고사, 수능을 더 중시해야 된다. 이제 학종, 학생부 종합전형 이런 것은 너무 공정하지 않다. 대통령까지 심지어 나와가지고 대통령까지 나와가지고 수능을 다시 복원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게 다 공정성 때문에 생기는 일이잖아요. 사실은 학생부 종합전형은 개인의 재능을 더 이렇게 그 다재다능하게 만드는 획일화되지 않은 그런 걸로 나갈 수 있는 좋은 그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공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은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그 객관식 딱 이렇게 주관식도 단답형 주관식 딱 정해져 있는 이런 것들은 그냥 공정하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 또 대두되고 했던 올해였었어요. 이렇게 직장에서 이렇게 있는 사람들은 점심시간도 뭐 저녁시간도 직장 상사랑 가지려고 하지 않아요. 점심시간은 휴식시간이잖아. 그러니까 나 혼자 먹더라도 밥을 혼자 먹더라도 나 혼자 있고 싶다 이런 거죠. 이제. 같이 밥 먹으러 가자 이러면 꼰대가 되는. 싫은데요? 그럼 두 번 다시 가도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싫은데요 해도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리고 또 특이하게 젊은 사람들은 그러면서도 개개인의 개인적인 그런 것이 있으면서도 사회적 공익적인 어떤 그 친환경적이고 공공의 이런 것들을 기업을 상품들을 그냥 자기들이 홍보해 주는 이런. 옛날에 강원도 산불 났을 때 저 해남에서 산불 끌어온 그 소방서 대원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감동해서 춘천에서 한 닭갈비집에서 닭갈비를 보냈어. 당신들은 위대합니다. 라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소방서 직원들이 되게 본인들도 감동이잖아. 그래서 SNS에 올렸다?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해서 그 춘천 그 집을 애용해야 된다. 이제 서로 SNS다 자기 SNS다 퍼나르고 막 그렇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요즘에는 이제 자기 소셜 미디어잖아요. 요즘에는 개인적으로 다 이제 그 페이스북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SNS를 하니까 한 사람이 세상에 미치는 영향이 옛날보다 더 강해진 거예요. 사람들에게 희망이 생겼어. 내가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 바꾸는데 힘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광화문 운동도 이렇게 나가고 촛불 이런 것도 하는 것도 오프라인에서 되니까 온라인에서 내가 해보니까 사람들이 좋아요 많이 눌러주고 댓글 많이 달아주고 하거든. 세상이 좀 내가 힘이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실제로 오프라인으로 나가가지고 촛불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정하게 잘 행하는 그런 기업들은 스스로 목록을 만들어가지고 SNS에다 조사해가지고 딱 올리고 그걸 또 공유하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요즘 젊은 사람들의 그런 아시죠? 올해 이제 배달의 민족에서 쏜다 쿠폰이라는 쿠폰 논란이 있었는데요. 이게 무슨 논란이냐면 열심히 이제 배달의 민족 활동을 열심히 하면 그런 쿠폰을 1,000원짜리, 2,000원, 1,000원짜리 2개 주기도 하고 1개 주기도 한다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어떻게 밝혀지냐면 이제 인플루언서들 그러니까 이제 구독자 수들이 많은 그런 인플루언서들이나 유명 연예인들한테는 10,000원짜리 쿠폰을 준 거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 근데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은 열불이 나는 거죠. 이제. 다행히 이제 이 배달의 민족 측에서 빨리 사과를 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급한 불은 껐는데요. 그런 것이 이제 지금 이 시대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시대에 맞는 거라고 할 수도 있어요. 또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마땅하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왜 이런 것이 이렇게 공정성이 더 대두되고 더 발전할까? 사실 공정함이 더 발전하면 나라는 더 발전하겠죠. 그것은 한국인 어떤 독특한 평등 정신에 기인한 걸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19세기가 되면서, 그러니까 이 정조 대왕, 영조 정조를 거치면서 굉장히 이제 사회가 민주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개방적이 됐거든요. 무엇으로 그러냐면 노비가 점점 사라졌어. 이 19세기가 되면서. 왜냐하면 사람들이 노비 되기 싫어가지고 돈 주고 이제 이렇게 족보를 사고 팔고 했잖아요. 옛날에는 그 조선 중기만 해도 20% 30% 많게는 40%가 다 노비였거든요. 거의 대부분 노비였어요. 근데 조선 후기가 되면서 너도 나도 양반이 된 거야. 자, 너도 나도 양반이 되면 기회가 균등해지잖아요. 나도 과거를 볼 수 있어. 조선시대의 대부분의 엄마들의 꿈은 내 아들을 과거에 급제하는 거죠. 그런 역사적 이런 것이 있어서 그런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떤 기회의 균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그리고 이렇게 요즘처럼 이렇게 공정성이 대두되는 두 번째 요인은 젊은 세대의 이제 코호트적인 효과. 코호트라는 것은 동시대 같은 사람이 누리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은 여러분들 세대는 여러분들 세대대로 아무것도 없이 대부분 내 옆에 있는 사람 부자 아니었어. 거의 대부분 평등했어요. 부자인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세대 전쟁 이후에 다 평준화됐기 때문에 그런 평등이 더더욱겠고, 또 밀레니얼 세대는 밀레니얼대로 똑같이 97년에 이걸 겪었어. IMF를 다 같이 겪었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공정에 대한 이런 것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SNS가 많이 이렇게 펼쳐지면서 네트워크들이 굉장히 펼쳐지면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정보가 바로바로 공개되고 생각이 바로바로 이제 유통되고 하니까 더더욱 이제 공정성이 앞으로도 내년에도 더욱더 계속 지속될 것 같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그 공정성의 부정적인 요인도 있는데요. 소통은 수평적으로 하는데 책임은 수직적이 아직도. 무슨 말이냐면 직장에서 소통은 직장 상사나 나나 똑같이 하려고 해. 근데 책임은 네가 상사니까 네가 져야지. 그래서 상사들만 좀 힘든 거예요. 예전에는 그래도 인사라도 잘 받는, 말이라도 잘 듣는 이런 이제 직원이었지만 지금 말도 안 듣지. 또 책임은 너 내가 다 져야지. 뭐 그게 단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현상이 있더라고 그래요. 그리고 또 이렇게 지금 말한 건 굉장히 진보적이지만 호칭을 파괴했던 대부분의 대부분의 회사들이 이상하게 다시 본래로 돌아오고 그랬대요. 이제 962개의 회사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호칭을 다 없애고 이제 팀장이든 뭐 그냥 했잖아요. 무슨 님 이런 식으로 다 했었는데 본래대로 다시 돌아온 게 88.3%나 된대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은 굉장히 이렇게 진보적인 개방적인 회사나 젊은이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아직도 여러분들 세대랑 별반 다르지 않게 고지식하게 생각하고 있는 젊은이들도 아직은 많아요. 그러나 이렇게 분명히 흐름은 많이 바뀌긴 바뀐 거예요. 너무 긴 시간 동안 말씀드려 죄송하고요. 지장제일이니까